상단에 요게 3선 있는 데 있죠. 세 줄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니까 자격 시험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격 시험을 보면 정보, 시험 일정, 시험 안내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자격 심사, 자격 관리, 시험 응시 이런 게 쭉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접수하실 때 여기 클릭해서 하셔서 보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자격인증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정보센터에 자격인증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되게 서류들이 나와요. 코치 인증시험 응시 서류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 KAC를 응시하셔야 되니까 KAC 응시 서류를 zip 파일로 올라가져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파일 연 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다운을 했더니 이런 파일이 들어왔네. 그래서 얘를 압축 풀기를 합니다. 압축을 풀어가지고 얘한테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압축 푼 게 보이실까요? 공유가 중지됐어요. 네, 네. 제가 그 압축 푼 거를 보여드리려고. 압축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워드 파일이냐 한글 파일이냐 차이예요. 이게 그 뭐 맥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워드를 거의 다 쓰시고 또 저처럼 70년대 이상들은 한글이 좀 편하지 않나? 그래서 편한 대로 이제 찾아 쓰라고. 저는 한글이 편하니까 한글을 클릭할게요. 여기 안에 이제 서류가 쫙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쭉 다 보시고 제출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응시 서류 체크리스트. 요거를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 자, 이런 서류들을 내라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응시 서류 체크리스트예요. 자, 서류는 온라인 접수만 받으니까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해라. 파일 저기 등기 보내지 마라. 이러는 거고 온라인 서류 안에 들어가야 될 파일은 총 3개. 그 여기 부부니까 숫자로 세면 총 5개의 파일을 zip 파일로 하셔가지고 서류 접수 올리시면 돼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코칭 일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코칭 일지. 코칭 일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고 원서를 접수하시기 직전에 고객 추천서와 코치 추천서를 받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고객 추천서는 이렇게 지금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 서로 고객 추천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코치 추천서 한 분은 제가 작성을 해드릴 거고, 다른 한 분은 KAC를 가지고 있는 상위 코치에게 한 분을 또 따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받으시면 된다. 네, 요 교육 리스트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K코칭 컴퍼니 유튜브에 가시면 요 서류 접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칭 일지. 요게 중요합니다. 코칭 일지. 지금 요 코칭 일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제가 코칭 일지를 열었어요. 잠깐 공유를 중지할게요. 제가 코칭 일지를 열었습니다. 네, 열은 거를 공유를 드려볼게요. 코칭 일지 파일을 열시면 이제 엑셀 파일이 이렇게 떠요. 여기 다 작성된 게 뭐냐면 코칭 일지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 안내문이에요.
요 안내문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나중에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특히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요게 다 필기 시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 빨간색 있는 거 130분 이상, 120분 이하, 뭐 동일리는 어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요걸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코칭 일지는 날짜 순서대로 기입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시간 순서대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월 5일인데 내가 한 명은 10시에 하고 한 명은 오후 1시에 했어. 그래서 그랬을 때 순서대로 기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2월 5일이야. 그러면은 10시가 위에 가고 11시가 뒤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편집하다가 11시가 위에 가고 10시가 뒤에 가면은 오류가 됩니다. 오류. 그래서 이 시간이 삭제가 돼요. 이거 오류야. 이 시간 빼. 0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오류를 5개까지는 봐줄게. 요거 틀리는 거 내가 5개까지는 봐줄게. 시간만 제거를 하고 5개까지는 봐줄게. 6개부터는 서류 탈락. 다시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오류도 잘 이제 나중에 순서대로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건 뭐냐면 50시간 이상이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요 오류가 한 5개인데 내가 50시간 딱 맞춰서 서류를 냈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이 1시간씩 제하고 나면 5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55시간 이상, 한 60시간 정도를 해서 서류를 내면 좀 더 안전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는 게 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료로 하는 건 유료 시간을 적으시고 무료로 하는 건 무료 시간을 적으시는데 적으실 때는 분으로 기입하셔야 돼요. 내가 1시간을 했어. 그러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요분 지금 50분을 하셨네. 50분. 이렇게. 웬만하면 60분 채워가지고 60분으로 기입하세요. 계산하기 쉽게. 무료로 했어. 그러면은 무료 시간은 뭐 여기 60분 하셨으니까 60분.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유료, 무료 이렇게 분으로 작성한다는 거. 여기 보면은 받은 코치 더 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은 코치 더 코치는 뭐냐? 나보다 상위 코치가 나는 지금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위 코치는 KAC, KPC, KSC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위 코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위 코치한테 코드코 코치가 다른 사람 내 코칭한 장면을 보고 아 요런 분 너무 잘하셨고 요런 분은 조금 보완하세요 이런 이제 슈퍼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코치 더 코치라고 하는데 요런 코치 더 코치 받은 건 여기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쓰실 때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일반 고객이랑. 일반 고객은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코치 더 코치를 받았으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오은경한테 코치 더 코치를 받았어. 그러면은 오은경이라고 쓰고 밑에다가 뭐를 기재하셔야 되냐면 코치 인증번호를 기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상위 코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치 인증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코치한테 코치 더 코치를 받았을 때는 실제 받은 코도코 시간의 2배로 작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월 10일에 13시부터 14시까지 60분을 코치 더 코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배를 쓸 수 있으니까 몇 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20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코치한테 코도코를 받으면 120분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형태는 1대1 대면이면 만나서 했으면 1대1 대면 이렇게 쓰시고 만나서 했으면 1대1 대면 요런 줌으로 했어. 그러면은 비대면이에요. 줌이나 전화는 그냥 다 비대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면 아니면 비대면이에요. 간단하죠? 여러 명의 코도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기입을 하시냐? 시간 그대로 쓰시고 진행한 상위 코치의 이름을 쓰시고
어, 그룹 코더코는 2배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1시간 했으니까 여기다가 60분이라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서 했는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 코더코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냐면 3명에서 5명까지. 그러니까 진행하는 코치 1명과 응시자 3명에서 5명까지가 그룹 코더코예요. 6명이면은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5명까지만 여기다 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입을 하고, 나 5명 했어. 그러면 1대5 비대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줌으로 했으면 1대5 비대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60분 여기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5명이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해서 코드콜 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입을 한다. 자, 여기 시간을 쓸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이 안에 이제 고객 리스트를 쭉 쓸 거잖아요. 고객의 이름이 최소한 3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 나 고객을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 1명이랑 아는 코치님 1명이랑 2명을 데리고 50시간을 다 채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최소 3명 이상은 고객 이름이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션은 30분은 넘겨야 되고 최고 120분은 넘기면 안 돼요. 여기 쓰실 때. 그래서 30분 이상 120분 미만. 그래서 한 60분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제일 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분 미만으로 써야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더콜을 할 때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코더콜을 어떻게 했다? 지금 이분이 14시에서 16시 30분, 14, 15, 16, 2시간 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2배 카운팅을 가능하니까 2시간 반이면 분으로 하면은 몇 분이죠? 그걸 다 쓸 수 있나? 다 못 쓴다. 이만큼 했지만 뭐밖에 못 쓴다? 120분까지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장 12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얘는 120분만 기록할 수 있어요. 최고로. 여기도 마찬가지. 무료든 유료든 30분 이상 120분 미만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자,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동일인일 코칭할 경우에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서 막 너무 달려. 나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우리 류정 코치님이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류정 코치님이랑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2회까지만 쓸 수 있다. 근데 내가 류정 코치님이랑 아침에 2시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했어. 그러면은 그러면 2시간이니까 120분, 120분 써야지. 그것도 안 된다. 이 한 명하고 한 건 최장 120분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아침에 60분, 오후에 60분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코더코는 받은 코더코는 2배 카운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2배 카운팅이 가능한데 무한으로 2배 카운팅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코더코만 또 열심히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코더코의 최장 25시간까지 작성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 코칭 일지는 나중에 그 다음 단계의 레벨인 KPC, KSC 다 누적이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일지가 계속 앞으로 이제 누적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KAC 할 때 25시간을 코더코를 썼어. 그러면 KPC, KSC 할 때는 이제 코더코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더코는 최대 25시간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합산할 때 유료냐 무료나 유료인가 무료인가를 계산하실 때 코더코 시간은 무료 코칭 시간에 해당되니까 무료에다가 합산을 하시면 돼요. 네, 1대2나 1대2 코더콜 받으면 2배 카운트인데 2배 카운트는 60분에서 120분까지만 작성 가능하다는 거. 3명에서 5명까지는 그냥 2배 카운팅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네. 동일 자격자 상호간 코치 더 코치는 코치 더 코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만약에 KPC야. 내가 KPC를 준비하고 있어. 나도 KAC고 저분도 KAC인데 우리가 서로 지도를 해줬어. 코드코 한 거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코드코를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코치님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자꾸 이렇게 쑥쑥 지나가네. 코칭한테는 비대면이랑 대면 두 개밖에 없다. 문자, SNS는 코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화상전화, 주문 다 비대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쓰셨다.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뭐 하셔야 되냐면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합산. 여기는 아까 무료였거든요. 이거를 네, 갑자기 또 하려니까 안 보이네. 네. 유료, 무료, 받은 코드코, 요런 순서예요. 유료, 무료, 받은 코드코잖아요. 그러면은, 네, 요건 다 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분으로. 분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마지막 칸에는 시간으로 또 변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분인데, 이 뒤에는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당신이 몇 시간을 했느냐를 이제 서류상에 체크를 하려고, 총 유료 몇 시간인지, 요 분을 다시 시간으로 환산해서 몇 시간 몇 분인지, 무료는 몇 시간 몇 분인지를 환산하는데 아까 요 코도코도 무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는 요 무료로 한 거랑 코도코 받은 거랑 요 합산해가지고 무료 코칭 시간에다가 시간과 분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총 50시간을 넘기시면 이제 서류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지를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일지 작성하면서 계속 시간을 채우시는 거라 가지고 일지 작성하시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정보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세부 자격사항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정보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이 세부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ACPK 지원과 포트폴리오 지원이 있어요. ACPK 지원은 뭐냐면 우리 코치님들은 지금 ACPK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론 과정을 ACPK 등록된 그 코칭 이론을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지원을 하신 분들은 다 ACPK 지원에 해당되고요. 포트폴리오 지원은 뭐냐면 이런 수업을 안 듣고 나는 그냥 실습만 해서 시험을 볼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ACPK 지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다르거든요. 두 개가 지원 사항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받으셔야 된다. 왜 받으셔야 되나? 이런 게 다 뭐에 나온다고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네네, 다녀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실기 응시료는 10만 원이다. 인증 자격은 3년 안에 갱신해야 된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갱신을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시는 시점을 그냥 공부했으니까 당장 따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언제부터 좀 코칭 활동을 하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드시면 좀 꾸준히 왜냐면 이제 협회도 계속 등록 유지, 자격 유지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계산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기초 20시간을 필수 이수를 하신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나왔던 오류 개수 5개 초과하면 안 되고, 30분, 120분 미만이어야 되고, 이건 다시 중복으로 나오죠. 왜 중복으로 나오냐면,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여기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족을 코칭할 때는 돈을 받더라도 무조건 무료 코칭 시간으로 한다. 상호 코칭은 무료 코칭으로 작성을 한다. 서로 이제 코칭한 거는. 그룹 코칭은 본인 포함 10명 이하여야 한다. 이런 숫자들. 10명 이상일 때는 안 된다.
그룹으로 안 본다. 그룹 욕동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인원이 이제 최장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이다. 코칭 교육하는 중에 데모한 건 시간에 못 넣는다. 뭐 이런 거 인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에서 코칭할 때 이제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하다. 무료로 작성을 해라. 무료로 작성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나중에 필기시험 문항 40문항이다. 뭐 이런 내용들 쭉 있는데 이거 좀 꼼꼼하게 한번 각 잡고 앉아서 읽어보시면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텍스트를 읽었는데 좀 뭐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좀 수시로 제 코치협회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난 뒤에도 사이트를 계속 보시면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코칭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코치 모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들어가셔서 새로운 정보들 많이 업로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저렴하게 협회에 돈 내신 분들 뭐라도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교육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그 섭외를 해가지고 계속 매달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도 좀 관심 있고 그런 거를 협회에 올라왔을 때 들으시면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는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코치님이 저 서류 있으니까 그 코칭 일지 서류 있으니까 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자칫 옛날 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코치 추천서나 고객 추천서나 코칭 일지가 계속 업로드가 되는데 이 옛날 버전이면 또 떨어지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성하는 게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협회 사이트에 항상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들을 일단 좀 드려봤어요. 또 쭉 이렇게 들으면 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시니까 또 해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다들 시험 보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중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좀 약속 잡으셔서 계속 음, 연습하셔요. 서로. 음, 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해 음. 주세요. 선생님, 저기, 어, 코칭을 연습할 때 녹음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녹음을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음, 없어요. 네, 모두 이렇게 코칭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정형화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죠. 네, 그런데 피드백을 받으려면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세션은 내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 그러면 그냥 혼자 녹음을 딱 하진 않고 예의상 음, 상대방에게 제가 이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녹음을 좀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양해를 분명히 구하시고, 그러고 난 음, 뒤에 이제 녹음을 하셔서 저한테 추고록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데, 추고록을 보내실 때도 예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의 정보나 이름이 있는 거는 내용을 지우고 상위 코치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음, 그게 이제 최소한의 예의예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코치다움이거든요. 음, 우리 비밀 보장 이제 우리 코칭을 할 때 비밀 보장을 먼저 언급을 하고 코칭을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는 모든 대화는 제가 비밀을 꼭 보장해 드릴 테니까 아무 얘기라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비밀 음, 보장을 안 해주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추고를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코칭 윤리에 사실 어긋나는 일이니까 음, 또한 상대한테 이제 오케이를 받는 게 이제 급선무고 저희가 오케이를 받을 때도 두 번 하라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녹음할 때 오케이 한번 받고 그다음에 추고록 작성하고 난 뒤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고객에게 오케이 받고 제가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코칭하기 전에는, 그래, 괜찮아요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왔어. 그러면 또 이걸 누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음, 내가 고객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고객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냐? 여쭤보고 난 뒤에 보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랬을 때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녹음된 파일에 그 내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삐 처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녹음 파일의 삐 처리까지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또 나중에 상호 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근데 추가록을 음, 보내실 때 녹음 파일 말고 추가록을 보내실 추가로. 때는 이름을 지워줄 수 있잖아요. 네. 지워주고 만약에 녹음 파일을 또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녹음 파일을 보냈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괜찮냐 고객한테 또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녹음 파일도 상위 코치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혹시 코칭 연습하는 대상의 연령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없어요. 들어서 초등학생도 가능한지가 네네. 궁금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음, 저희 시설 아이들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동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음. 근데 그럴 때는 혹시 감정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음. 코칭에 이용해도 되는 건지가 좀 네네. 궁금했어요. 다 해도 됩니다. 음. 상관없을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회고록 그 기록하는 건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A4 용지에 적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건지. 어떤 기록이요? 그 상담 기록 같은 거를 녹음이 아니라 수기로 작성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양식이 따로 있진 않은 네, 걸까요? 따로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녹음 네, 파일을 그 텍스트로 바꿔서 추가로 형태로 네.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음. 드리기가 가장